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할 것이냐 하면, 평면상의 곡선을 그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여러분들이 보통 포토샵 아니구나. 파워포인트, 포토샵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죠. 일단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 놓고 거기에서 곡선을 어떻게 그리는 것인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화면 공유를 해 볼게요. 음 파워포인트를 띄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띄우게 되면 원하는 곡선을 그리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보통 이쪽에 있는 화면 툴에서 이제 뭐 직선을 그린다든지 그다음에 삼각형을 그린다, 요런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자유롭게 그리는 곡선 한번 해 볼까요? 자,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음 지금 제가 이 커서가 있는 보이죠? 지금 커서가 있는 곳에서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눌러서 쭉 잘못 눌렀구나.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요런 계속 그림을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어 프레스한 다음에 드래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곡선을 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곡선, 조금 전에는 뭐냐면 자유곡선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곡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하나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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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이렇게 누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뭐 새로운 곡선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유곡선으로 한 놈과 그다음에 곡선 스타일로 한 놈과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보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확대해서 하려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네요. 자, 왼쪽에 자유곡선으로에 의해서 그려진 것은 뭐냐면, 마우스 커서로 움직임에 따라서 손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이제 그것 자체도 다 포함하고 있는, 잘 나타낸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울퉁불퉁한 형태가 많을 거고, 그다음 확대를 하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어 여기 보이나요? 여기 확대를 하게 되면은 뭔가 불규칙한 울퉁불퉁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반면에 곡선 형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뭔가 깔끔한 형태의 인제 모양이 나오는 것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자유곡선과 곡선 스타일이 있는데, 인제 자유곡선 같은 경우에서는 그 픽셀 단위, 픽셀이 어떤 픽셀을 지나느냐, 픽셀을 지나는 곳마다 거기서 칠을 하게 되는 셈이라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곡선의 연식은 뭐냐면, 내가 몇 개의 유한계의 점만 탁탁 찍었을 때 그것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 놈을 우리가 저장을 해서 다른 친구에게 보내준다고 한다면은, 왼쪽 스타일 같은 경우, 즉 자유곡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면 비트맵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픽셀 위치를 다 보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오른쪽에 있는 곡선에 의한 이제 곡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곡선 타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몇 개의 점을 찍은 유한계의 점의 좌표만 넘겨주게 되면 다시 곡선을 그리는 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비트맵 형식과 오른쪽에는 이제 벡터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곡선 수식을 이용해서 곡선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죠. 확대를 하더라도 깨짐 현상이 없고, 그다음에 전송을 하더라도 데이터 양이 적고, 그리고 보는 것처럼 확대 축소를 하더라도 깨짐이 없으니까 깔끔한 모양이 될 거고, 따라서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일반 수식,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감독이 움직인다든지 카메라 궤적을 나타낸다든지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서는 어떤 곡선 스타일을 사용하느냐면 자유 곡선이 아니라 수식에 의한 곡선식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것처럼 수식에 의한 곡선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저렇게 깔끔한 곡선 스타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공유를 한번 가볼게요. 아이패드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 자료 부분에 도어 시스템에 가시면 강의 자료에 이제 올라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색깔을 이제 초록색으로 선택할까? 이 색을 할까?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문제가 뭐냐면 평면상에 곡선을 그려보자. 꼭 평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것이 평면이 아니라 3차원 공간이라고 공간에서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이 펜 말고 이 펜을 사용해야 되겠다. 일단 평면상에서 그림 같이는 곡선을 이제 그려보자는 것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곡선을 그리는 방법에는 펜으로 그린다. 저 커서를 갖다 놓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드로잉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사진으로 찍는 방법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픽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저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 유한계의 점을 찍어서 예를 들면 점을 탁탁 요렇게 찍어서 요런 곡선을 만들어 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점, 이 세 개의 점만 저장을 함으로 인해서 유한계의 점을 찍어서 곡선을 만들어 내게 된다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점이 많았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형태에 만들어지느냐면은 수학에 나오는 수식을 사용하겠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공부를 하든 영상체를 공부를 하든 곡선을 다룰 일이 들어 생기는데 컴퓨터상에서 곡선을 어떻게 유한계의 점을 찍게 되면 곡선이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해본다라는 겁니다. 자, 곡선을 그리면 그렇다면 질문이 뭐냐면 곡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 보이나? 아니면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린다고 하는 것은 자, 타임이 0초일 때 시작해서 타임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끝날 때의 타임을 1로 하게 되면 0 타임에서 1 타임까지 0에서 1초까지 움직임 궤적을 나타내는 거니까 즉 몇 개 어디에서 평면상에 있다면 2차원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점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뭐가 필요냐면 각각의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x, y 좌표가 필요할 거고요. 이때 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x 값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법이 아니라 x of t, y of t로 나타내겠다는 것이죠. 즉 타임 t가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움직였다? 점들이 움직이고 점들의 무엇이? 점들의 x 값이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x of t로 움직이겠다. 그 다음 점들이 어떻게 y 값이 움직이겠다. y of t로 움직이겠다. 라는 형태로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여기서 질문이 어디에서 그릴 거냐? 2차원상에서 그린다 그러면 필요한 좌표가 뭐다? x값, y값이 필요하겠다. 3차원상에 필요하다. 3차원상의 곡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x값이 필요하고 y값이 필요하고 z값이 필요하다. 즉 3차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드론도 하나의 궤적이 될 거고 그다음에 뭐가 될까?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 위치 올렸다가 내렸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카메라 위치를 바꾼다든지 그럴 때도 3차원 공간에 사용한다면 x값, y값, z값이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그려가는 궤적을 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릴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시간에 관한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고, 따라서 2차원상의 점이라 그러면 2차원 상위에 있는 곡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디다가 x, y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x 값 또한 t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y 값 또한 t에 관해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x of t, y of t,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렇게 x of t, y of t 벡터 또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상의 곡선이라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같은 방법대로 x값, y값, z값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점의 좌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되고, 2차원상이면 x값이 있고 y값이 있는 것, 3차원상 공간상이라 그러면 x, y, t, z of t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C of t라고 하는 것이 점들의 좌표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들의 좌표가 계속 움직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타임이 0에서 1까지 사이에 움직일 때, 자, 여기 있는 점의 좌표 2차원 상이니까 x 값이 있을 거고 y 값이 있을 텐데, 0과 1 사이에 t의 변수가 있다면 t에서 대응되는 점이 x 값이 x of t, y 값이 y of t가 되겠다는 것이고, 그때 점을 c of t라고 표현하겠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점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자, 곡선상에 있는 점은 몇 개 존재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색깔을 빨갛게 하면 해야 되겠네. 자, 타임이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곡선은 C of T에서 이렇게 어떤 시계에 의해서 그려졌다 친다면 C of 0에서 C of 1까지 움직일 때 점이 몇 개 있을까? 요 빨갛게 방금 그린 곡선상에는, 아니면 초록색 이렇게 그려진 곡선상에는 점이 무수히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수히 많죠. 자, 무수히 많은 점을 일일이 다 그린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무수히 많은 점을 다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 형태만 어느 정도 유지해 주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에, 일단 원래 저기 무한히 많은 점을 다 표현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네 개, 즉 다섯 개의 점만, 다섯 개의 점만 한번 그려 보겠다. 즉 0에서 대응되는 점이 점 x의 점의 위치가 c 오브 제로. 그 다음에 4분의 1에서 대응되는 점의 위치 c 오브 4분의 1, 4분의 1일 때 대응되는 점.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즉 4분의 2에 대응되는 점. 그 다음에 4분의 3에 의해서 대응되는 점, 즉 1에 대응되는 점. 다시 말하면, 자, 빨갛게 그려볼게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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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을 그려서 찍어서 수식에서 그 점의 좌표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웃한 점들끼리, 자, 0과 4분의 1에 의해서 대응되는 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직선을 그려라. 그 다음에 점과 4분의 1과 2분의 1에 의해서 대응되는 요 간격 사이, 이 점과 이 점을 어떻게 하겠다? 직선분을 그리라. 같은 방법대로 선분을 그리라. 그 다음에 같은 방법대로 마지막 시업 왕까지 선분을 그리라. 라고 해서 다섯 개의, 아니지, 점은 다섯 개지만 선분은 몇 개? 네 개 선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각으로 곡선 스타일로 대략적으로 건사시키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에 지금 곡선처럼 보입니까? 곡선처럼 안 보이죠? 곡선처럼 안 보이는데 곡선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즉 0과 1 사이에
타임 구간을 더 잘게 쪼개자. t 값을 잘게 쪼갠 다음에 대응되는 어떤 C 오브 t라고 하는 계산식이 있다 그러면 수식에 의해서 자 0일 때 대응되는 점, 그다음에 어디에 첫 번째 대응되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 대응되는 점, 세 번째 대응되는 점, 유한계의 점들을 조금 전보다 더 촘촘하게 점의 위치를 파악해 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선분을 이어가겠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아직 곡선처럼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100조각 정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곡선을 그려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100개의 점을 찾아 가지고 이웃한 점끼리 이어라 선분 하다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지 않는 한 뭐가 되겠다? 부드러운 곡선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식에 의해서 곡선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질문이 뭘까? 그렇다면 곡선상의 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타임 t가 주어졌을 때 곡선상에 대응되는 여기에 대응되는 점 C of t가 즉 x 좌표 있고 y 좌표 있다 그러면 요즘의 x 값, 요즘의 y 값을 어떻게 뽑아낼 찾을 건가? 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유한계의 점을 3개 찍었거든요. 3개 찍었다 치면 '내가 왜 이렇게 3 개를 찍었을까?' 이 점을 1번 시작하고 2번 시작 그다음 3 번을 찍었다 치면 왜 제가 1 번, 2 번, 3 번을 순서를 고려하면서 이렇게 찍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1을 지나고 2를 지나고 3을 되도록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이런 모양을 생각해서 1 번을 여기 찍고 2번 찍고 3 번을 찍었겠죠. 그런 것처럼 뭔가 유한계의 점을 인풋을 주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원하는 100 정도 100 개의 칸에 자동적으로 위치를 뽑아내기만 하면 요런 곡선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 즉 사용자는 3 개의 점만 인풋으로 집어넣고 가운데 어떤 식은 어 어떤 주어진 식을 유도한 다음에 그 식에 의해서 100 개의 점의 좌표를 뽑아내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다. 자, 그래서 곡선상의 정점을 가지고 어떻게 식을 만들어내는가에 의해서 제일 쉬운 방법인 베이지의 커브, 베이지의 곡선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 그다음에 이 베이지의 곡선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비스플라인 커브라고 하는 놈이 있고 그다음에 쭉 레셔널 비스플라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는 곡선이 뭐냐면 넙스라는 커브예요. 넙스라고 하는 것은 non uniformly rational B스플라인이라는 이름인데 굳이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어떤 곡선이냐면 일단 몇 개의 점을 찍으면 원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 몇 개의 점을 찍으면 꼭 곡선이 아니라 직선도 선분으로도 표시 가능하고 몇 개의 점을 찍으면 이렇게 곡선도 가능하게 만들어진 요것을 다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곡선이 뭐냐면 이 넙스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넙스 커브를 설명하려고 하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정도 가면 이 수식을 이해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어떤 것에 집중을 할 거냐면 베이지의 곡선에 집중을 하겠다. 오늘은 그래서 결국 무엇을 공부한다? 베이지의 곡선은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
자, 그러면 베이지 곡선 한번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 베이지 곡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일단 두 점에 의해서 선분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커스로 점을 딱 찍습니다. P0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P1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P0라는 점은 점이니까 X 값이 있고 Y 값이 있겠지. 그다음 P1이라는 점도 X1, Y1이 있다고 치고요. 자, 문제는 뭘 알고 싶으냐면 자, 0에서 1이 대응되는데 어떻게 대응되도록 0 P0랑 P1을 잇는 뭐가 되도록 선분이 되도록 하는 수식을 이끌어내라. 이 말이 뭐냐면 t 값이 0과 1 사이에 적당한 t가 있을 때 t가 0에서 1까지 바뀌는 이제 변수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이 범위 속에 있는 t가 있다면 여기에 대응되는 요 선분상의 점을 뭐라고 그러겠다? C 오브 T라고 놓겠다. 만약에 T가 0이면 P0 대응될 거고 T 값이 1이면 P1이 대응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C를 어떻게 실이라고 해야 될까? 고무라 그럴까? 고무를 어떻게 쭉 P0 찍고 P1이 찍은 다음에 쭉 찍게 되면 어떻게 돼? 늘어날 수 있겠죠. 원래 길이보다 길다면 탱탱한 이제 그런 어떤 고무 고무상에 있는 점들이 막 있는 위치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그게 이제 관심인 거죠. 자, 그러면 요 점을 점을 C 오브 T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두 개의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한 놈은 파란 거. 요 벡터. 요 벡터를 U 벡터라고 할까요? U 벡터는 어디에서 P0에서 P1을 가는 벡터를 치고 그다음에 P0에서 CT까지 가는 벡터를 V 벡터라 그럴까? 요 놈을 P0에서 C까지라고 가는 벡터라 쳐볼게요. 자, 그렇게 됐나요? 그러면 두 벡터가 어떤 관계 있을까요? U 벡터랑 V 벡터가 어떤 관계에 있다?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말은 V 벡터를 U 벡터의 상수배 쓸 수 있겠죠? T배. 평행하니까 방향 갖고 크기는 지금 알 수 없는 거고. 자, 그렇게 놓게 되면 자, V 벡터를 이제 원래대로 이제 바꿔 넣어 볼게요. V 벡터가 뭐라고? P0에서 C로 가는 벡터고 T가 있고 U 벡터가 뭐라고 했죠? P0에서 P1을 가는 벡터라고 그랬어요. 자, 요 두 개 벡터를 어떻게 표기해 볼까? 자, C에서 점에서 뒤에 있는 점에서 앞에 있는 점을 빼는 것이 벡터라고 그랬죠? T. 그다음 이건 어떻게 된다고? P1에서 P0를 점을 빼면 되겠다. 자, 근데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뭐다? C가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좌변에 C만 남기고 자, 여기 사실은 C 오브 T가 되겠죠. 네, 여기도 C 오브 T, 즉 T일 때 대응되는 점이 위치니까 C 오브 T가 될 텐데 C 오브 T는 자, 여기 있는 여기 깨끗하게 한번 써볼까? 원래 이게 뭐라고 했죠? C 오브 T에서 P0를 뺀 거. 좌변에 C 오브 T만 남기게 되면 우변을 넘기면 P0 플러스 T의 P1 마이너스 T의 P0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P0 같은 게 있으니까 1 마이너스 T의 P0 플러스 T의 P1이 되겠다. 무엇이? C 오브 T가. 자, 이렇게 선분을 나타내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테스트 해볼까? 만약에 t가 0이라면 이 수식에 의해서 C 오브 제로는 뭐가 될까요? 1 마이너스 0 B0 플러스
0 곱하기 P1이니까 이건 없어지고 우변은 뭐가 된다? P0라는 점이 되겠죠. 즉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 X0, Y0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 점을 나타내는 거죠. P0라는 점 T가 얼마일 때? 0일 때. 자, 그 다음에 if T가 1이라면 C of 1은 자, 이 식에다 넣어볼까요? 이 식에다 넣게 되면 1 마이너스 1 P0 그 다음에 1 P1 이놈이 0이 될 거고 즉 P1 점이 되겠네요. 자, T가 얼마일 때? 이놈이 T가 1일 때. 자, 두 점을 잇는 선분이 되는지 좀 짐작이 됩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T가 2분의 1이라 그러면 중앙점에 해당되는 거죠. 즉 1 마이너스 T, T자리에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P0 플러스 T자리에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P1 플러스 2분의 P0 플러스 P1이 되겠네요. 즉 두 점의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뭘 구했냐면 이런 식을 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일까 선분일까?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만약에 t 인터벌을 t의 범위를 0에서 1까지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P0에서 P1에 있는 선분이 되고 0에서 t가 1 사이 구간이라 그러면 만약에 t가 속하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라 그러면 뭐가 되겠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이 됩니다. 요 놈은 한 놈은 선분이 되고 두 점을 잇는 선분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뭐가 되겠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t의 범위가 0과 1 사이면 두 점을 잇는 선분이 되고 t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면 직선을 나타내는 수식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t에 관한 몇 차식이죠? 이것은 t에 관한 1차식이 되겠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P0도 X0, Y0로 되어 있고 점이고 P1도 X1, Y1으로 되어 있고 1-T는 그대로 쓰고 T도 그대로 쓰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C of T가 X of T, Y of T 표현될 거고 따라서 곡선의 수식은 X 값을 나타내는 X of T는 요 놈이 뭐가 되겠다? 1-T 곱하기 X0 플러스 T X1이 X of T가 되겠다. X를 나타내는 그 곡선상에 있는 선분상에 있는 그 X 값의 좌표. 이거는 뭐가 되겠다? 선분상에 있는 Y 값의 좌표 Y of T로 나타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점을 탁 찍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곡선을 나타내는 뭐죠?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루더라도 두 점만 찍으면 곡선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분이 만들어진다.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새로운 점, 요 놈이 P0, 요 점이 P1이고 그 다음에 요 점을 P2라고 찍으면 조금 전에 만들어졌던 요 직선이 선분이 사라지고 요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지겠다.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그것을 찾아보자. 베이지의 곡선을 사용해서 하겠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점을 두 개 찍으면 몇 차? 1차의 식이 나오고 점을 인풋 데이터가 점이 3개면 P0, P1, P2 점 3개에 의하면 만들어지는 이 초록색에 의한 곡선이 뭐가 되느냐면 몇 차식? 2차식이 되겠다. 즉 X of T도 몇 차? 2차. Y of T도 2차식이 되겠네. X도 2차식이 될 거고.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라 하면 요거. 오케이. 이건 지워야 되나? 요렇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잠시 나는 쉬고 있을래요? 어떻게 될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곡선을 나타내는 거니까 타임이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이고 거기에 유한계일 점을 이렇게 막 찍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t 값이 어디가 t가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자, t가 여기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쪽은 t 값이 여기 0에서 t까지 거리가 될 거고 뒤에는 얼마가 되느냐면 전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다? 1 마이너스 t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t라고 하는 값은 0과 1 사이를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한 점이 되겠다라는 사실은 짐작이 가능하겠죠.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식을 유도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있는 점이 P0, 여기 있는 점이 P1, 여기 있는 점이 P2라 그러고 아까 어디서 0에서 1까지 어떤 t 값이 요 값이 t라고 했을 때 이거를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자, P0에서 P1이 있는 두 점을 있는 선분을 그어 볼까? 선분에서 뭘 구한다? t 대 1 마이너스 t에 해당되는 점을 찾겠다. 그 점을 뭐라 부를까? C 제로랑 1에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인덱스라 그래서 뭐라 그럴까? C 제로 오브 1에 t라고 표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P1과 P2에서 어떻게 되도록 t 대 1 마이너스 t가 되도록 하는 점을 뽑아내 주겠지. 요 점을 뭐라 부를까? 요 점을 색깔 다르게 해볼까요? 요걸 지우고 여기도 색깔을 다르게 하면은 일단 진하게 칠하고 요 점을 C0 of 1 of t 이것을 뭐라 부를까? C1 of 1 즉 1차에 해당하는 거 1차의 0번째, 1번째 의미 두 점을 이제 찍은 거예요. 두 점을. 자, 그런 다음에 세 점이 원래 요 점, 요 점, 요 세 개가 이거는 지금 초록색으로 표기해야 되겠다. 세 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세 점에 의해서 지금 새롭게 만든 점이 몇 개 나왔다? 두 개의 점이 하나, 두 개의 점, 두 개 나왔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점에 의해서 뭐 하겠다? t 대 1 마이너스 t가 되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르겠다? C 2차에 관한 식이 되겠다. 즉 다시 말하면 세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곡선은 몇 차식? 2차식이 되고 2차식에 대해서 t가 정의되면 t에 대응되는 지점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요 점에 요 점을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점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수식으로 뽑아내 볼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봅시다. 자, 아까 1차 식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기에 C01 of t는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1 마이너스 t에 자, 처음에 점이 P0 그다음에 t에 P1이 되었고 C1이 1 of t는 뭐가 되었죠?
요 점을 스타트라 보고 요 점을 엔드 포인트로 치면 1 t에 p1 t에 p2가 되겠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요 파란 점, 요 파란 점 어떻게 수식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C0 of 2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점과 그다음에 요 점을 1t 대 1 t 비한다 그랬죠? 1 t 대 p0 C01 그다음에 t 대 C11t. 자, 이 상태에서 1 t를 그대로 쓰고 요 놈을 여기 써봤죠. 자, 이 놈을 빨갛게 표현해 볼까? 1 t에 p0 플러스 t에 p1.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플러스 t에 그다음에 초록색 할까? 뒤에 있는 것은 1 t에 p1 플러스 t에 p2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볼까요? 이걸 계산하면 1 t의 제곱 곱하기 p0 플러스 1 t의 t 곱하기 p1. 그 다음 밑에 식 하게 되면은 1 t의 p1 플러스 얘랑 계산하면 t제곱 p2가 되겠네. 됐나요? 그럼 이걸 정리해 볼까? 1 t의 제곱에 p0. 자, 그 다음에 요놈이 같은 게 지금 몇 개 있다? 2개 있네요. 2개의 t에 1 t의 p1 플러스 여기에 있다 t제곱에 p2가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놈 있죠. p0, p1, p2는 사용자 인풋, 즉 커서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점을 탁 찍은 x0, y0라는 점. 그 다음에 p1은 x1, y1이라는 점. 그 다음에 x2, y2라는 점. 에서 인풋 데이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가운데 보게 되면 여기 가운데가 아니라 요 P0 앞에 있는 이 식, 그 다음에 P1 앞에 있는 식, P2 앞에 있는 이 식이 뭔가 의미가 있는 수식이 나왔네. 음. 뭔가 의미가 있는 수식인데 여러분들은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1 t의 제곱, 그 다음에 2t의 1 t, 그 다음에 t 제곱 요 세 개의 함수를 본스타인 폴리노미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스타인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자, 두 개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 경우의 수 곱하기 그 다음에 1 t의 2 0승 곱하기 t의 영승 수식이고 두 번째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경우 1 t의 2 1승 곱하기 t의 1승이고 요거는 뭐가 들었냐면 2에서 두 개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에다가 1 t의 2 빼기 2승 t의 2승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원래 나타내려고 하는 수식은
세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C of T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다? 2까지 i가 0부터 뭐가 되느냐면은 버넌스타인 폴리노미얼 요 놈을 B2 of 0이라 그러고 요 놈을 B1 2차의 첫 1번째 두 번째지 2 of T라고 이론을 붙이면 뭐가 되겠다? 버넌스타인 폴리노미얼 곱하기 PI가 되겠다. PI는 여기 있는 뭐가 되죠? 점의 인풋 데이터가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i가 0, 버넌스타인 폴리노미얼 두 개에서 i를 뽑을 경우의 수 1-t에 그 다음에 2-i승 곱하기 t의 i승이 버넌스타인 폴리노미얼 곱하기 pi번째 점의 좌표.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내게 되겠다. 자, 그럼 이 수식이 나왔으면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아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있고 P0, P1, P2 세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0에서 1까지를 자, 몇 조각, 10조각 한다고 치볼까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10조각 한다 그러면 자, 요즘에 대응되는 것은 어떻게 여기다가 t에다가 0 넣어서 나오는 점의 좌표. 그 다음에 t가 10분의 1을 요 자리에 넣어가지고 계산 여기 10분의 1, 10분의 1 넣고 나온 x과 y 값을 점의 좌표가 여기 그 다음에 10분의 2에 대응되는 거 10분의 3에 대응되는 거 10분의 4에 대응되는 거 이렇게 10개의 점을 찾게 되면 이제 뭐 하겠다? 선분을 이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 세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뭐가 그려졌다? 베이지의 곡선이 그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이지 곡선은 아주 부드러운 곡선이 아니라 선분들의 조각들의 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근데 조금 그게 더 거칠다라고 생각된다면 뭐 하겠다? 거칠다고 생각되면은 부드럽게 한번 더 조각을 더 많이 쪼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점을 하나 더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을 하나 더 찍게 되면 점을 하나 더 찍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까? 한번 해볼까요? P0 점을 찍고 또 칠게요. 위에다가 이제 표기를 하자. 아래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P0, P1, P2, P3 4개의 데이터 4개의 인풋점을 받으면 몇 차씩이 나올까? 3차 곡선이 만들어지겠다. 자, 3차 곡선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0과 1 사이에 어떤 적당한 t가 있다 치면 적당한 거 아니죠. 그냥 내가 t로 잡은 거예요. 자, t 값 예를 들면 t가 2분의 1이라고 쳐볼까요? 2분의 1에 해당되는 점의 t가 2분의 1일 때에 대응되는 위치가 이쯤 어디인가가 될 텐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어떻게 구하죠? 첫 번째 과정. P0랑 P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중점. P1과 P2에서 만들어지는 중점. P2에서 P3에서 만들어지면 정점.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몇 개의 점을 만들었다? 하나, 두 개,
3개의 점을 만들었죠. 아까는 4개, 조금 전에 4개의 점이 이제 몇 개의 점으로 바뀌었다? 3개의 점으로 바뀌었다. 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점들끼리 뭐 한다고? 선분을 이어서 중점, 선분을 이어서 중점. 왜 중점을 잡죠? 지금 2분 1로 잡았으니까. 자, 이제는 몇 개의 점이 나왔다? 2개의 점이 나왔다. 자, 2개의 점에서 뭐가 되겠다? 가운데 중점을 잡게 되면, 자, 요 점이 뭐가 된다고? C of 2분의 1이 되겠다. t가 2분의 1일 때 대응되는 점은 좌표가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초록색의 직선 선분들이 하나 나왔죠. 1차. 그 다음 파란색에서 그 다음 2차. 그 다음 빨간 거에서 3차. 그래서 3차 곡선상에 있는 점 2분의 1을 구한 게 되겠다. 자, 그러면 또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 한번 잡아볼까?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 자, 다시 여기 있는 P0랑 P1 사이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 P1과 P2에서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 P2랑 P3에서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 전체적으로 약간 왼쪽으로 쉬프트 됐죠? 왜냐하면 T 값이 0과 1 사이에서 왼쪽으로 4분의 1은 이제 4조각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거니까. 자, 방금 이렇게 3개의 점을 만들어냈고 이 세 점에서 뭐가 된다고? 다시 또 선분을 생각하고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 또 두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요 두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뭐가 되겠다?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 요 점이 4분의 1에 해당되는 점이 되겠고, 같은 방법대로 4분의 3에 해당되는 점을 또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점을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해서 어떻게 되겠다? 있고 있다 보면은 부드러운 곡선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나타내는 수식은 뭐가 된다? 자, 조금 전에 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몇 개 점이 더 n 값이 얼마가 됐죠? n 값이 4가 오케이. 봅시다. 0부터 P0, P1, P2, P3 점 4개인데 몇 차라고? 3차 곡선이라 그랬으니까 n 값을 3이라고 생각하고 만들고 하는 곡선은 3까지 i가 0부터 b, i 3차에 관한 버넌스타인 폴리노미얼 곱하기 pi죠. 즉 인덱스 i가 0부터 3까지 움직이니까 여기 점이 몇 개? p0, p1, p2, p3. 자, 3차에 관한 버넌스타인 폴리노미얼 수식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b의 0, 3 over t는 뭐가 된다 그랬죠? 자, 3차니까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0개를 뽑을 경우의 수. 그 다음 1-t에 3에서 0차 뽑고 그 다음 t에 0차 되면 자, 3에서 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 1이 되고 그 다음에 1-t에 뭐가 되겠다? 3차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넌스타인 폴리노미얼 1, 3 of t는 3에서 1로 뽑을 경우의 수 1-t에 3에서 1차를 빼고 t에 1차를 쓰면 자, 3의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1-t에 2승 t에 1승. 자, 그 다음에 b, 2, 3t는 뭐가 되겠다? 3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경우의 수 1-t에 3에서 2차를 빼고 t에 2차를 하는 거. 즉 3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경우의 수는 3가지 1-t에 1차, t에 2차가 되겠다. 마지막에 b3 of 3 of t는 뭐가 된다?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을 경우의 수 1-t의 삼승에서 삼승을 빼고 t의 삼승을 하게 되면은 t의 삼승만 남겠다. 그래서 첫 번째 번스타인은 1-t의 삼승, 두 번째 번스타인은 3 곱하기 1-t의 제곱 t, 세 번째는 3 1-t 곱하기 t의 제곱, 네 번째는 t의 삼승이 되고, 따라서 찾고자 하는 곡선 수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네지무에서 만들어지는 곡선은 1-t의 삼승 곱하기 p0, 그 다음에 3에 이걸 t를 1-t의 제곱 t의 p1, 그 다음에 3에 1-t의 t의 제곱 곱하기 p2 플러스 세 번째 t의 삼승 p의 p3가 되겠다. 그래서 네 점에서 만들어진 이 네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베이지의 곡선은 이런 수식을 따르더라. 자, 여기다가 t 값을 원하는 개수만큼, t가 0일 때, t가 10분의 1일 때, t가 10분의 2일 때 원하는 조각만큼 값을 뽑아가지고 이웃하는 점들끼리 어떻게 하겠다? 선분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베이지의 곡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이지의 곡선 수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코드를 내가 짜놓은 게 있는데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새로운 공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3학년 되면 오픈GL을 공부할 텐데, 그래픽스를 공부하게 되면 오픈GL이라고 하는 것이 오픈, 열려 있는 거, 공짜로 배포되는 거, G는 Graphics, L 라이브러리,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며 알고리즘을 짜서 쉽게 이제 곡선이면 곡선, 공면이면 공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뭘 공유를 해볼까? 볼까요? 자, 드로우 베이지의 커버. 자, 여기서 폼은 보입니까? 폼은 뭐냐면 타임이 0부터 1.0까지 움직이고 원하는 개수만큼의 타임이 증가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파트 타임을 예를 들면 커버 포인트만큼 나누면 여기 하면 100일 텐데 100을 나누게 되면 커버 포인트 여기 뭐가 되어 있죠? 100일로 되어 있네요. 100을 나누게 되면 partial 타임이 0.01, 100분의 1만큼 이제 t 값을 변하게 하겠다는 거고, 그럴 때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은 Burns 포문이 있죠. 자, 포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 있죠? 인덱스 있잖아요. 서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0부터 n까지 움직여야 되고, 여기서 curve degree라고 되어 있는 것이 n차, 점을 만약에 세 개 찍었으면 2차, 점을 3개 찍었으면 4개 찍었으면 3차 그렇게 될 거고, 자, 그때 뭐냐면은 곡선의 차수, 최대 차수를 인자로 넣고 몇 번째 인덱스냐, 몇 번째 번스타인 폴리노미얼이냐, 그때 사용되는 t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함수 값을 뽑아낸 거고요. 조금 전에 t의 삼성, 그다음에 3 곱하기 1 t의 제곱 t라고 했던 것처럼, 즉 t의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커버 디그리가 3이고 k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3 곱하기 1 t의 제곱, 그 다음 t라고 되어 있는 것은 커버 디그리가 3이고 k가 1인 경우, 그래서 함수값을 뽑아내고 그 함수값에다가 뭘 곱하는 거였죠? 포인팅한 커서 그 마우스에서 펌 찍어갈 때 몇 번째 점이냐, 그 점에 x값, 그 점에 y값, 즉 x값끼리 더하고 y값끼리 더한 다음에 나중 최종이 나오는 값이 뭐가 되겠다? 최종점이
그 C of T의 X값, Y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든 이제 곡선을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함수를. 자,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공유를 봐야 되겠죠. 실행 파일을 봐야 되니까. 자, 여기 나오겠네요. 점을 한번 찍어 가 볼게요. 탁. 점을 하나 찍을 때는 곡선이 안 그려지겠죠? 자, 두 번째 찍으면 뭐가 되겠다? 선분이 그려진다 그랬고, 세 번째 찍게 되면은 두 선분에서 다시 인터폴레이션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고 곡선이 지고 곡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즉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시 리셋되고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을 사실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다 이제 선분들의 합한 것, 선분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알기 위해서 그래픽스가 좋은 게 뭐냐면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그래픽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코드로 가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조금 전에 파셜 타임을 즉 커버 포인트를 100을 하지 말고 한번 4로 한번 해볼까요? 4조각. 4조각을 하겠다는 말로 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럼 다시 화면 공유를 해야 되겠죠? 여기 안 들어가네. 제 컴퓨터가 나쁜가? 자, 화면 공유 한번 해볼게요. 자, 점 하나 찍고 두 개쯤에 선분이 나오죠? 세 개쯤을 찍어 볼게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시 찍게 되면 이런 곡선이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두 개, 세 개, 네 조각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원하는 조각수를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점이 뭐가 되겠다? 처음에 찍은 점이니까 P0, P1, P2, P3 점 4개를 찍었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곡선은 몇 차? 3차 곡선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되겠다? 그 3차 곡선상에 있는 몇 개의 점만 지금 찍은 거죠? 4개의 점만 뽑아내 가지고 이웃한 점들끼리 선분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부드럽게 하고자 한다면 조금 전처럼 100개의 점을 한번 찍어 볼까요? 다시 화면 공유를 한번 바꿔 볼게요. 다시 가고 다시 한동안에 예를 들면 어떤 점을 찍고 1000개 한번 해볼까? 이게 돌아가나? 내가 잘 해놓은지 모르겠네. 1000개점을 찍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화면 공유 다시 할게요. 자, 여기 하나 찍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까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죠? 물론 여기 지금 색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제 사실 1000개의 점을 지금 찍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1000개 점을 찍었는데 이렇게 대충 나오나? 좀 이상한데 100개 아닌가? 어쨌든 이와처럼 곡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5개 점만 찍어서도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내었다 라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도 응용 수학, 즉 수학이 사용된다. 디자이너들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수학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머가 즉 우리 같은 프로그래머들이 수학을 이용해서 디자이너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면 어떤 분야에서든 이제 수학이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역할이 누가 해준다? 프로그래머들인 우리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들이 해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학을 배우기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놈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3학년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응용 분야를 많이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 중에 컴퓨터 그래픽스, 그다음에 영상 처리, 컴퓨터 비전,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네트워크,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어떤 전공 분야를 공부하더라도 수학은 필요하다. 암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확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단순한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간단한지 복잡한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학을 자신을 겁을 내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될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고자 한다. 아니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자 한다. 라고 그러면 이제 수학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학부 때 공부했던 거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뭐다? 유한계의 점만 탁탁탁 찍어도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낸다. 그래, 곡선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어떻게 정보를, 아까 여기 보게 되면 봅시다. 지금 내가 점을 몇 개 찍었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찍었잖아요. 다섯 개의 점에 관한 정보만 저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자, 다섯 개의 점의 좌표가 P0, P1, P2, P3, P4 다섯 개의 점을 내가 보낼 테니까 그 점을 데이터 각 받아가지고 곡선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곡선식을 사용하지 않고 픽셀 단위로 저장한다 그러면은 전체 이게 500 바이 500이니까 500 곱하기 500이니까 얼마가 되나? 25에다가 0이 4개니까 25만 개의 픽셀의 좌표값, 픽셀의 정보를 다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25만 개의 정보를 보내줄 거냐? 아니면 5개의 점의 좌표만 보내줄 거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곡선 수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약속을 해놓으면 되지. 자, 이것은 베이지의 곡선으로 그렸다라는 약속이 있어야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암호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암호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잘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시험 문제에 대해서 4개의 점을 주어지고 타임 t 값이 뭐 얼마일 때 그 점의 위치를 뽑는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시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제 만나지? 수요일 날 만날 때는 그때는 그동안 쭉 공부했던 것 이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날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